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이 현대사회의 재반 문제들을 두루두루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 전반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책이라는 점이고요. 또 2019년도에 서울대학교 인문지문으로 이 책이 출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전 세계적인 석학으로 매우 유명하죠. 특유의 통찰력으로 현대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있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저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데요. 소위 인류 3부작이라는 걸로 매우 유명하죠.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리고 이 책까지 이 세 권의 책은 인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류의 현재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저 두 책들도 함께 연계해서 읽으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막다른 위기와 혼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저자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세 글자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자,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챕터에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진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작가가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이제 쭉 순서대로 읽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챕터와 마지막 챕터이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문을 읽기 전에 서론부터 먼저 읽을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실 이 책은 서론이 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책을 압축해서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서문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서문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을 읽고 본문을 읽는데 본문에서도 첫 번째와 마지막 챕터를 집중적으로 읽어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 책에서 말하는 21세기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존재성의 위기,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위협과 위험의 증대인 것이죠.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같은 키워드들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유발 하라리는 우리 사회가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것이 뭐가 문제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위와 존엄성, 존재성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에게로 이전되면서 개인들은 이 사회와는 무관한,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라는 게 그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페이지인데요.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을 합친 힘은 조만간 수십억의 사람들을 고용시장에서 밀어내고 자유와 평등까지 위협할 수 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모든 권력이 소수 엘리트의 수중에 집중되는 디지털 독재를 만들 수 있다. 그럴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착취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지경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무관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옴기니가 친절하게 이 무관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회에서 관련성을 잃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데 인간이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게 바로 인간이 무관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로 귀결될까요? 네, 인간의 주체성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흐름을 좀 막을 수는 없을까? 뭔가 다른 대안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유발 하라리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체제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면 알고리즘은 장애도 많지만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점입가경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알고리즘의 의존의 심화는 우리의 신체 능력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공간 속 길찾기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길찾기 능력은 근육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배우자나 직업을 고르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체 능력이라고 했는데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능력조차도 잃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빨간 부분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매년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야기죠, 그죠? 잘 들어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다. 어려움을 느낀 거 계시죠, 여러분들도? 자, 특히나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각기 다른 직업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데다.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빨간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느꼈어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보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물어보는 대상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미래에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구글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부분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저자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해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자는 사실 장황하게 대단한 거시적인 해법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 책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글자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우리 개인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지구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정체성이 새롭게 확립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개인들은 자신의 정신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정신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아까 그 맨 마지막 부분 중요하다고 했죠. 마지막 챕터. 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마지막 챕터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유발 하라리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관찰하기 시작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내용을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45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페이스북 계정이나 자기 내면에서 하는 이야기와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몸과 마음의 실체 흐름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면 이성의 많은 개입 없이도 자신이 아무런 지시 없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 무슨 뜻인가? 아마 전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요, 명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정신의 관찰, 그게 바로 유발 하라리는 명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유발 하라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알고리즘, 뭐 빅데이터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유발 하라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마 슬금슬금 인공지능이 인간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관찰하는 그런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직은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탐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다면 지금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들이 가득한 이 현대사회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뭔가 해법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상하세요, 정신을 바로 세우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게 조금 뜬금없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명상을 통해서 정신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잘 고찰을 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를 나름의 생각들로 정리해 나간다면 이 책을 아주 훌륭하게 읽었다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니까 열심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참고 도서들을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참고 영상들을 걸어놨어요. 특히 토크의 구글이라고 하는 저 영상 아주 재밌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막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자, 영상을 꼭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 책이 서울대학교 기출 지문으로도 나왔었다고 했죠. 사실 우리가 아까 그 빨간색 부분으로 중요하다면서 봤던 그 부분이 바로 제시문 나에 그대로 실려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다운받아서 한번 문제 2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대학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